와우! 달슨의 라이브! 아, 정말 이 무리뉴 감독의 축구 스타일이 좀 보기가 쉽진 않네요. 예. 아, 사실 꼭 잡아셔야 되는 경기였는데 이 강등권이 풀람과의 경기에서 결과적으로 1대1로 비기였습니다. 그럼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이제 6위가 돼버렸죠. 이러면 유로파 리그 순위 정도에 머물게 된 건데, 직전에 맨시티가 경기를 이기면서 순위가 좀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고 6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운영 자체나 전술의 선택이나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오늘 경기는 선제골을 먼저 넣었잖아요. 전반전에 레길론의 크로스에 이어서 해리케인이 다이빙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는데, 홈 경기였으면 그 다음에 어떤 더 몰아친다든지 더 공격적으로 싸워도 충분히 되는데, 왜냐면 상대가 강등권에 있는 팀이잖아요. 풀람이 지금 18위였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선제골도 넣고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갈 만도 한데, 이거를 계속 좀 항상 그렇지만 무리뉴 감독은 지키는, 관리하는 이런 축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후반에 이반 카발레이로에게 또 동점을 허용을 하면서 1대1로 끝나버렸습니다. 아이 참,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팀에서 가장 많은 일단 슈팅이에요. 4개 때렸고, 그중에 이제 2개가 유효 슈팅이었는데, 아쉬운 거는 이 후반전에 은돈벨레 패스 받아가지고 뛰어들어가면서 기가 막히게 왼발로 때렸는데 골대 맞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전반전에도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잖아요. 2번이나, 하나는 오리엔가 이렇게 크로스 올렸는데 원터치로 그냥 꺾어서 때렸는데 이게 골키퍼 그 아레올라에게 걸렸고, 또 전반전에 은돈벨레가 찍어준 거 머리로 연결했는데 그게 또 한 번 아레올라에 걸리고, 아레올라가 왜 파리에 있다가 레알 마드리드 임대 가고 지금은 이제 플럼에 임대해온 선수인데 왜 그런 팀들에서 뛰었는지 좀 보여주네요. 예. 그리고 경기 막판에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 했는데 레길론의 골을, 근데 옵사이드죠, 걸려가지고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뉴 감독이 왜 홈이고 강등권 팀이고 이런데도 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확 전환해가지고, 물론 강팀하고 승부한다든지 이럴 때 뭐 무리뉴 감독의 어떤 스타일이 먹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유지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팀이면 홈에서 그냥 막 좀 무지막지하게 한번 공격도 좀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풀람과의 그 맞대결 성적도 최근에 5연승 중이었었거든요. 뭐 최근에 풀람에게 진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진짜 토트넘이 풀람에게 강해 왔으니까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선발이 왜 그러냐면, 제가 선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무사 시소코를 저렇게 오른쪽 측면에 갖다 놓은 게 선발 라인업의 특징이었습니다. 해리케인, 손흥민, 은돈벨레, 그리고 무사 시소코를 냈단 말이에요. 무사 시소코를 왜 저렇게 냈을까 생각을 해보면, 무리뉴 감독은 이제 저런 생각을 했겠죠. 상대 공격도 해야 되겠지만 상대가 역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무사 시소코로 공격을 할 때는 측면에 가. 하지만 너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미드필더에서 호이비에로와 윙크스와 함께 허리 싸움도 해줘. 이거 있던 거죠.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공격도 생각을 했겠지만 당연히 계속 그 머릿속에 수비, 밸런스, 압박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축구에. 예. 근데 저 시소코 자리 그럼 만약에 선수가 없었으면 시소코 카드를, 원래 시소코는 과거에 저 위치에 뛰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위치에 루카스 모우라, 라멜라, 혹은 공격 쪽에 뭐 비니시우스, 뭐 베일, 어쨌든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베일이야 몸 상태가 안 좋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뭐 루카스 모우라도 있고 라멜라도 있고, 그러니까 시소코보다는 공격적으로 간다면, 아니면 비니시우스를 넣어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싸운던지, 홈이니까 상대는 강등권이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공격적으로 파괴적인 어떤 선택을. 무사 시소코가 저렇게 들어가게,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시소코가 굉장히 투박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뛰어. 진짜 성실하게 뜁니다. 보면 피지컬도 막 열심히 뛰는데, 이 친구는 둘과 셋이 없어. 그냥 하나야, 하나. 언제나 이렇게 경주마처럼 한 시야만 보고 그냥 열심히 달리는 스타일이니까 굉장히 투박해져요, 공격이. 시소코가 투박하니까 이 공격 전체가 단순해지잖아. 그러니까
막 손흥민, 케인, 은도멜레가 스위칭하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볼이 안 나가고 시소코가 특히 그 후반전에 막 돌파 들어가서 손흥민이 반대쪽에 완전히 비어 있는데 볼이 안 가잖아요. 아니 이게 오늘 참 이 시소코의 선택을 포함을 해가지고 무리뉴 감독이 제가 이제 수비적으로 너무 싸운다 이런 것도 지금 기록을 보면 홈이고 상대가 강등권인데 점유율도 차이가 안 납니다. 52대 48. 근데 점유율이라 그렇다 치고 그러면 뭐 무리뉴 감독의 축구가 점유율이 높은 걸 중시 여기진 않으니까. 예. 그러면 뭐 슈팅이라도 더 많이 때린다. 슈팅도 15개 15개 똑같아요. 아니 그 홈이잖아 홈. 상대는 강등권이고. 예. 뭐 선발 라인업 그리고 아니 그런 상태에서 동점이 됐잖아요. 동점이 되니까 그때서야 75분에 윙크스 빼고 라멜라 들어가고 그다음에 81분에 은도멜레 빼고 비니시우스 투입을 합니다. 아니 동점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런 공격수 투입하는 거예요. 홈인데 마치 원정 가서 싸우는 것처럼 싸우잖아요. 응. 동점을 허용만 나서야 공격 그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15분 10분 정도 남겨놓고 쓴다는 건데 뭐 많은 분들이 차라리 루카스 모라를 넣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홈이면 이렇게 변화의 맛이 좀 있어요. 상대가 그렇지 않아도 뭐 손케를 중심으로 한 지금 뭐 토트넘의 축구를 이제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현지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경기일 때는 좀 다르게 막 비니시우스와 케인하고 투톱도 놔둬놓고 뭐 이런 변화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언제나. 수비도 잠깐 좀 얘기해보면 산체스는 정말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산체스는 너무 쉽게 끌려 나와. 실전 장면이 딱 그랬잖아요. 아니 센터백이 저쪽 터치라인까지 끌려 나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공격수 입장에서는 항상 센터백을 끌어내려고 그래요. 박스에서. 근데 산체스는 너무 쉽게 끌려 나와 항상. 그러니까 산체스가 완전히 끌려 나오니까 여기서 크로스 쉽게 나오고 또 다이어 혼자 남으니까 헤딩볼 경합하는데 또 못 따내고 다이어도 좀 약하죠. 토비 알더웨이럴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백업에 있었는데 토비 알더웨이럴트는 쓰지 않았고 이거 말고도 산체스가 한 번은 하프라인까지 위에까지 끌려 나와가지고 뒤에 한번 또 거의 통짜 줄 뻔했던 그런 장면도 있는데 참 무리뉴 감독의 이 변치 않는 좀 재미없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홈과 원정 강팀 약팀을 상대로도 똑같은 축구를 하는지 뭐 데칼코마니야 누구랑 경기하더라도 찍어낸 듯이 똑같아요. 일요일 밤 주말에 이제 그 17일 11시 5분에 셰필드와 원정을 가게 되는데 이 셰필드가 겨우 1승을 거두긴 했지만 역시 셰필드도 강등권 팀입니다. 이 팀을 상대로는 또 토트넘이 어떻게 할지 무리뉴 감독이 어떻게 할지